폐공장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무철과 차 회장이 마주 섰습니다. 20년 만에 운명적인 대면이었습니다. 차 회장의 뒤에는 덩치 큰 부하들이 서 있었고 한무철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무철 씨, 오랜만이군요. 차 회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 당신이 꾸민 거죠? 한무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분노가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아, 기억하시는군요. 그럼 얘기가 빨라지겠네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사업이니까요. 당신이 우리 조직의 비리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차 회장의 냉정한 대답에 한무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부수적 피해라고요? 사람 목숨을?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제 대운빌딩과 당첨금을 넘기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끝나긴 뭐가 끝나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한무철이 손짓을 하자 주변에서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20년 복수극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장태풍과 도박 조직을 소탕하고 행복한 결말로 다가간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대운을 잡아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량한 산업단지 한편에 자리한 폐창고 안에서 장태풍은 갑작스럽게 잠긴 출입문 앞에 서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힘껏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고 문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장태풍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장미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고 내부는 철제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어 신호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지며 창고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창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위협적인 그 소리에 장태풍은 등골이 서늘해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야, 네 베프 한무철. 한무철이 희미한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몇 달 전 사기를 당한 날의 분노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상실로 인해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복수심이 서린 눈빛만이 장태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무철?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널 모르는데. 장태풍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몇 달 전 그날 네가 내게서 30억을 사기친 그 순간을 나는 모두 기억해. 한무철은 천천히 장태풍에게 다가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창고 바닥에 먼지가 일었고 그 소리가 장태풍의 심장박동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널 모른다고. 네가 착각하는 거야. 장태풍은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지만 그의 목소리의 떨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투자 얘기하면서 나한테 접근했지. 홍콩 부동산 투자, 해외 금융상품 투자. 기억 안 나? 한무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장태풍의 눈이 그 녹음기에 고정되었고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나한테 한 말들이야. 한무철 씨,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했지? 한무철은 또 다른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가짜 투자 계약서와 장태풍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어? 네가 직접 내게 건넨 계약서야. 장태풍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벽에 더욱 바짝 몸을 기댔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몇 달 동안 준비했어. 네가 내 인생을 또다시 망가뜨리려 했던 그날부터 말이야. 한무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의 온도는 창고 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태풍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일은 오해야. 오해? 30억을 가로챈 게 오해라고. 창고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한무철의 차가운 시선과 장태풍의 떨리는 몸짓이 몇 달 만에 숙명적 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장태풍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무철은 변함없이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기울면서 창고 안은 점점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할게. 이제 그만해. 장태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정장은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최규태와 대운빌딩 거래를 논의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 30억 사기 사건부터. 그건 내가 가로챈 게 맞아. 하지만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장태풍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몇 달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어? 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도박 조직의 보스야. 건설업계랑 부동산 쪽을 뒤에서 조종하는. 한무철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 회장이 왜 나를 노린 거야? 네가 가진 대운빌딩 때문이야. 차 회장이 그 건물을 탐내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네 주변을 조사하라고 했어. 장태풍은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계속될수록 한무철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가 기억 상실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 차 회장이 기회다라고 했지. 기억을 잃은 너를 속이기 쉬울 거라고. 그래서 복권 조작도 한 거야? 맞아. 김대식이 로또를 자주 산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네가 과거에 찍었던 번호까지 다 조사했어. 한무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친구들을 의심하게 만든 모든 것이 장태풍과 차 회장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더해졌습니다. 최규태를 이용한 것도 그 계획의 일부야? 그래. 규태한테 접근해서 대운빌딩 명의를 바꾸게 했어. 차 회장이 최종적으로 그 건물을 손에 넣으려는 거였거든. 그럼 너희들이 내 친구들을 이간질시킨 거구나. 너희 3명이 뭉치면 차 회장도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했어. 그래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라고 지시받았지. 장태풍은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미도 너희 조직 사람이야? 장미는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차 회장이 포섭했지. 최규태를 유혹해서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라고. 더 큰 돈? 대운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려던 거야. 그러면 네가 건물을 되찾아도 빚더미에 앉게 되거든. 한무철은 장태풍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함께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넌 정말 악마야. 나도 피해자야. 차 회장한테 협박당했다고. 장태풍이 갑자기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무철의 냉정한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무철이 분노로 장태풍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무철아, 어디 있어? 한무철, 대답해. 김대식과 최규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무철이 급히 문 쪽으로 달려가 잠긴 문고리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식아, 규태야, 여기야. 한무철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도 똑같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김대식과 최규태가 숨을 헐떡이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철아, 괜찮아?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김대식이 한무철의 몸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 네 휴대폰 위치 추적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최규태가 답하며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장태풍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이 장 대표잖아.
김대식이 장태풍을 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규태 역시 몇 시간 전까지 자신과 거래를 논의했던 장태풍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장태풍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급히 일어서며 김대식과 최규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다행이다. 제발 저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납치해서. 납치? 무슨 소리야? 최규태가 의아한 표정으로 한무철을 바라봤습니다. 김대식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저를 여기로 끌고 와서 협박을. 장태풍이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한무철이 바닥에 있던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걸 먼저 들어봐. 한무철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장태풍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내가 가로챈 게 맞아. 차 회장이라는 사람 있어. 도박 조직의 보스야. 네가 기억 상실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 차 회장이 기회다라고 했지. 김대식이 로또를 자주 산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네가 과거에 찍었던 번호까지 다 조사했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장태풍의 고백을 들으며 김대식과 최규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권 조작이 진짜였다고. 최규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태풍을 쳐다봤습니다. 장태풍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40년 우정을 가지고 장난친 거야. 김대식이 분노하며 장태풍에게 다가섰습니다. 최규태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를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뭘 얻으려던 거야? 새 친구의 분노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 우정을 파괴하려 했던 장태풍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그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새 친구가 장태풍을 둘러싸고 분노에 찬 질책을 퍼붓고 있을 때 장태풍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장태풍은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고 문자 메시지를 읽은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하, 이제 와서 소용없어. 장태풍이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교활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뭔 소리야? 한무철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이미 조직에 신호를 보냈어. 너희가 나를 잡고 있다고. 장태풍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새 친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희 가족들의 위치를 모두 파악했다는 뜻이지. 한무철의 아내 이미자, 딸 서우, 아들 태아. 김대식의 아내 해숙, 아들 석진, 딸들 미진과 아진. 최규태의 아들 민용까지. 장태풍이 하나하나 가족들의 이름을 열거하자 새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감히. 김대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섰지만 장태풍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대운빌딩과 당첨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이 자식이 정말. 최규태가 분노에 떨며 장태풍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한무철이 급히 말렸습니다. 잠깐, 일단 가족들부터 확인해보자. 한무철이 재빨리 이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 멘트만 계속 들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받아. 김대식도 급히 이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규태 역시 황금옥과 민용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정말로. 새 친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장태풍의 협박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하, 이제 믿겠어? 차 회장의 손길은 전국 어디든 다. 장태풍이 더욱 당당해지며 말했습니다. 24시간이야. 그 안에 각서를 쓰고 모든 재산을 포기해. 그러면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줄게. 만약 거부하면? 한무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선택할 문제야. 돈이 중요한지 가족이 중요한지.
창고 안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세 친구는 이제 장태풍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 정말 가족들한테 손 떼면. 김대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너희도 차 회장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후회해도 늦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당장이라도 창고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장태풍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세 친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함께 해온 그들의 팀워크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일단 이 자식부터 처리하자. 한무철이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김대식과 최규태가 장태풍을 의자에 앉히고 한무철이 주머니에서 꺼낸 노끈으로 그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납치잖아. 장태풍이 소리쳤지만 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협했잖아. 최규태가 차갑게 말하며 로프를 더욱 단단히 조였습니다. 이제 가족들부터 연락해보자. 김대식이 다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석진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석진아, 너 어디 있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사무실에 있는데. 혹시 어머니는? 어머니는 새 집에 계실 텐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대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석진은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한무철도 계속 이미자에게 전화를 걸어봤고 마침내 한태아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태아야, 어머니 어디 계셔? 아버지, 어머니는 금옥 이모 카페에 가셨는데요. 아까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상한 사람들? 네,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 어머니가 피하신 거예요. 한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태풍의 협박이 허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태아야,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 절대 집에는 가지 마. 네? 무슨 일인데요?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일단 어머니 모시고 피해. 최규태도 민용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민용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아버지, 저는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아까부터 수상한 차들이. 절대 집에 가지 마. 금옥 이모 카페로 가. 세 친구는 가족들이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태풍의 조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김대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해.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대응책을 세우자. 한무철이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저 자식은? 최규태가 의자에 묶인 장태풍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여기 놔두고 가자.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어. 세 친구가 창고를 나서려는 순간 장태풍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차 회장의 손길은 전국 어디든 닿는다고. 24시간 안에 각서를 쓰지 않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뻔해. 한무철이 문 앞에서 돌아서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끝장을 보겠어. 세 친구는 급히 차를 타고 창고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장태풍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세 친구는 긴급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무철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대식과 최규태는 뒷자리에서 계속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족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자. 한무철이 백미러로 두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대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협박이고 위협이잖아.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 장태풍 자백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최규태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잖아. 그것만으로 차 회장까지 잡을 수 있을까? 장태풍은 부하일 뿐이고 진짜 큰 손은 따로 있다고 했잖아. 김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럼 일단 협상을 시도해보자. 가족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협상? 무철아, 네가 정말 대운빌딩이랑 당첨금을 포기할 거야?
최규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돈은 다시 벌면 되지. 한무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후 그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무철아, 이렇게 하면 이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야. 한번 굴복하면 끝이 없어. 김대식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가족들이 위험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차 회장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고. 한무철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이 일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내야 해. 무슨 뜻이야? 20년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이 일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자.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들에게 쫓기며 살아야 해. 한무철의 말에 김대식과 최규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차 회장을 직접 만나자. 정면 승부로. 위험해. 상대는 조직이야. 우리도 준비하면 돼. 경찰의 도움을 받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최규태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첨금을 미끼로 쓰면 어떨까? 차 회장을 유인해서 현장에서 잡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위험도 클 거야. 김대식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해도 해야 해. 가족들을 지키려면. 한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세 친구는 차 안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구하고 차 회장의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무철아, 미안해. 그동안 널 의심해서. 김대식이 갑자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복권 일로 속여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는 40년 친구잖아. 한무철이 두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미자와 한서우가 황금옥의 카페에서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카페 앞으로 검은 세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지? 한서우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일단 뒷문으로 나가자. 이미자가 재빨리 황금옥에게 말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황금옥은 즉시 카페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3명을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래도 네 아버지와 관련된 것 같아. 이미자가 한서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봤지만 신호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전화기가 안 터져요. 그들이 전파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황금옥이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임신한 몸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3명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위에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았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미자는 한서우를 더욱 꼭 안았고 황금옥은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별거 중인 집에서 이해숙과 김석진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전기가 나갔지? 이해숙이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김석진이 지하 전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의도적으로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와요. 김석진이 급히 위로 올라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선을 끊었어요. 위험해요. 두 사람은 뒷문으로 급히 빠져나가 인근 24시간 편의점으로 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석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해숙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때 최민용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상한 차들이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민용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황금옥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금옥 이모,
민용이 카페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황금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용아, 어떻게 여기를?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황금옥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4명은 서로를 위로하며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들리는 소음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별거 중인 새 집에서 이예숙과 김석진은 24시간 편의점에 숨어 있으면서도 계속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창문 너머로 그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켜보니 여전히 검은 차들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들이지? 이예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아버지한테 계속 연락해 볼게요. 김석진이 다시 김대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진이한테는 연락돼? 안 돼요. 미진 누나도 마찬가지고. 이상해. 왜 갑자기 모든 사람과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이예숙이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대식과 별거 중이었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그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석진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앞으로 또 다른 검은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의 남자가 편의점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쪽으로 가요. 김석진이 이예숙의 손을 잡고 편의점 안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음료수 진열대 뒤로 숨어서 밖을 관찰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예숙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영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김석진이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최근 아버지와 한무철, 최규태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권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중요해요. 검은 차가 다시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발견된 것 같아요. 김석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문 있나요? 편의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쪽에 직원용 출입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사용해도 될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편의점 사장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예숙과 김석진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가서 인근 골목으로 피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이예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요.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같은 곳으로. 두 사람은 뒷골목을 통해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추적하는 검은 차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석진아, 정말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김석진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도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옥의 카페 지하 창고에서 이미자, 한서우, 최민용, 그리고 황금옥은 숨죽이며 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황금옥은 가장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최민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인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 아버지들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 황금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최규태로부터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위험한 거예요? 한서우가 이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야.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이미자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카페에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조용해진 것 같네. 황금옥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도 돼요? 최민용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안 돼. 좀 더 기다려야 해. 황금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그때 지하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지? 황금옥이 경계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태아요. 한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자 한태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태아야. 이미자와 한서우가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서우야 괜찮아? 한태아가 가족들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아버지가 전화로 여기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집 앞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어디 계셔? 이미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대식 아저씨, 규태 아저씨랑 함께 계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계신다고. 한태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무철로부터 간략하게 상황을 전해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인가? 한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꼭 해결하겠다고 하셨어. 황금옥이 갑자기 배를 만지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임신한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한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 밖이 너무 위험해. 황금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이모가 임신하신 거예요? 최민용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5명은 지하 창고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상한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안전했습니다. 한무철이 다시 폐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장태풍은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고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던 탓에 의기소침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 한무철이 차갑게 말하며 장태풍 앞에 섰습니다. 이제 차 회장에 대해 자세히 말해봐. 말해봤자 소용없어. 너도 곧 끝장이야. 장태풍이 여전히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야? 어떻게 나를 노리게 된 거야? 한무철이 의자를 끌어다가 장태풍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차 회장은 너보다 훨씬 큰 인물이야. 장태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네가 건설업을 할 때 자금을 댄 사람 중 한 명이었어. 20년 전? 한무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기억상실에서 회복되면서 과거를 되찾을까 봐 걱정했어. 그래서 내가 미리 너를 무너뜨리라는 지시를 받은 거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네가 건설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났잖아. 그때 죽은 사람들. 장태풍이 말을 멈췄습니다. 한무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계속 말해.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차 회장이 의도적으로 부실 자재를 공급하게 해서 일어난 거야. 한무철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파멸시킨 그 사고가 조작된 것이었다니. 왜 나를? 네가 차 회장의 비리를 눈치챘거든.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그럼 그때 죽은 사람들은? 차 회장에게는 그냥 부수적 피해였어. 너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한무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죽은 무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나를 감시한 거야? 아니야. 네가 기억상실로 무력해졌으니까 그냥 놔뒀어. 하지만 최근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대운 빌딩을 노린 거구나. 그 건물만 손에 넣으면 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없앨 수 있거든. 지하 금고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차 회장이 알고 있어.
한무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운빌딩 지하 금고에 20년 전 사고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숨겨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다고? 차 회장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네 친구들의 약점도 가족들의 일상도 모두. 이 자식. 한무철이 분노에 떨며 장태풍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할 때였습니다. 차 회장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만나겠다고? 정신 나갔어? 그래, 정면 승부를 하겠어. 20년 전 일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겠어. 한무철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무철이 창고를 나와 김대식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24시간 카페에서 비밀리에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고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태풍한테서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한무철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까지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김대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20년간 이런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첨금을 미끼로 차 회장을 유인하자. 김대식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위험해. 상대는 조직이야. 한무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 김대식의 말에 한무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230억을 미끼로 쓴다는 거지. 그래. 차 회장이 그 돈을 포기할 리 없을 거야. 분명히 직접 나설 거야. 김대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을 줄 수는 없어. 가짜 양도각서를 만들어야 해. 그것도 위험하지 않아? 들키면. 그래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 현장에서 모든 걸 녹음하고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야 해. 한무철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규태는 어떻게 할 거야? 김대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규태도 이 계획에 참여해야 해. 대운빌딩 명의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규태가 협조할까? 장태풍과 연결되어 있었잖아. 규태는 속은 거야. 나처럼 말이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우리 편이 될 거야. 한무철이 친구를 믿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짜 양도각서 작성, 만날 장소 선정, 경찰 신고 타이밍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무철아, 미안해. 김대식이 갑자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복권 일로 너를 의심하고 속이고. 정말 미안해. 김대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친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미안해. 네가 훔쳤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는 40년 친구잖아. 한무철이 김대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 일이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물론이야. 그리고 당첨금. 반은 너한테 줄게. 김대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가 산 거야. 네 돈이야. 아니야. 원래 네가 찍은 번호였잖아. 당연히 네 몫이야. 두 친구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나누며 더욱 단단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제 규태한테 연락해보자. 한무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규태야,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최규태는 황금옥의 카페 근처에서 가족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무철의 전화를 받고 급히 두 친구와 합류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 최규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안전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한무철이 그동안 알아낸 사실들과 계획을 최규태에게 설명했습니다. 차 회장이 그런 놈이었다니. 나도 완전히 속았어. 최규태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그래, 40년 우정을 무너뜨리려 했던 놈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자.
세 친구는 손을 맞잡으며 최종 작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20년간의 악몽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3일 후 한무철은 차 회장과의 약속 장소인 폐공장에 홀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은 을씨년스러웠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한무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대식과 최규태 그리고 경찰들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은 예상보다 평범한 외모의 5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덩치 큰 부하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무철 씨, 오랜만이군요. 차 회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 회장이라고 부르면 되나? 한무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만났었는데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일을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한무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그럼 얘기가 빨라지겠네요. 차 회장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설하던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죠. 사람이 죽었고 당신은 파산했어요.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면서요? 당연히 우연이 아니죠.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으니까요. 차 회장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한무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사업이니까요. 당신이 우리 조직의 비리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부수적 피해죠. 사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차 회장의 냉정한 말에 한무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녹음을 위해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장태풍을 통해 저를 노린 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당신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리고 대운빌딩에 숨겨둔 증거들도 알고 있어요. 증거들? 20년 전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 말입니다. 제가 공급한 부실 자재 명세서, 뇌물수수 내역. 모든 게 그 금고에 있죠. 차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무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유를 부리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간단해요. 당첨금 230억과 대운빌딩을 저에게 넘기면 모든 걸 끝내드리죠. 만약 거부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그 순간 한무철이 손짓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김대식과 최규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차 회장,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차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만에 복수치고는 시시하군요. 하지만 그의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이미 경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차 회장, 20년 전 살인사건과 최근 협박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20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한무철과 이미자는 대운빌딩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미자가 한무철의 팔짱을 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차 회장과 장태풍 모두 구속되었고 20년 전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됐어. 한무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대운빌딩도 정식으로 우리 명의로 돌아왔고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자가 당첨금을 언급했습니다. 대식이와 반반 나누기로 했어. 원래 그 친구가 산 거니까. 좋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미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 이제 정말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미자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한무철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깨달은 게 있어.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고 친구들이야. 기억을 잃었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을 거야.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말이야. 한무철의 진심 어린 말에 이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변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그동안 참고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식과 최규태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김대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때? 한무철이 물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어. 해숙이랑도 다시 합치기로 했고, 석진이와 서우는 양가 부모가 모두 찬성했어. 이제 당당하게 사귈 수 있게 됐지. 최규태도 근황을 전했습니다. 금옥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아이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축하해. 세 친구는 서로 축하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뭐 할까? 김대식이 물었습니다. 일단 대운치킨은 계속 운영하고 나는 건설업은 그만두려고 해. 그럼 뭘 할 거야? 사회봉사 활동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돈 벌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무철의 말에 두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함께하자. 좋은 생각이야. 석양이 점점 짙어지면서 대운빌딩의 창문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세 가족은 팔짱을 끼고 건물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한무철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40년 우정도 더욱 단단해졌고, 김대식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지내자. 최규태의 말에 세 친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운빌딩을 배경으로 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련을 이겨낸 그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